여름에 공원 산책을 하는 것보다 좋은 게 있을까요? 운명은 정하는 게 아니라 정해지는 거예요. 조심해요, 아놀드. 우와, 누군가 방사능 폐기물을 흘린 것 같아요. 아놀드? 초능력이 생길 건가 봐요. 마블의 울버린은 원래 배드절맨이라고 불렸던 걸 아시나요? 그러니까 당신은 비버 스컹크 패커맨이에요. 멋져요. 당신은 슈퍼히어로 중 유일하게 세 가지 힘을 가졌네요. 하지만 초능력을 가진 건 당신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일본의 스워드 마스터 이사오 마치는 320km 속도의 총알도 자를 수 있었대요. 세르비아의 슬라비아 파치는 2만 볼트의 전류도 견디었다고 하죠. 전류를 몸에 흐르게 해서 음식을 조리할 수도 있었대요. 네덜란드의 윈 호프는 0도 아래에서도 몇 시간을 버텼고 속옷 차림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어요. 당신은 어떤가요, 아놀드? 우와, 축하해요. 머리로 못을 박는 능력이 생겼군요. 그리고 자신의 몸에 벼룩을 기르기도 하나봐요. 하지만 당신의 능력이 형편없다고 생각한다면 DC 코믹스의 더그 웰더를 보세요. 그의 능력은 적에게 강아지를 용접시키는 거래요. 엑스맨의 자이가이스트는 술을 종일 마시다가 산성을 토해내는 능력을 발견했대요. 배트맨의 자산이 980억 달러인 걸 아나요? 슈퍼히어로는 수익성 있는 직업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슈퍼맨 만화책의 첫 번째 사본이 경매에서 35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구글에 올라온 요청 건수에 따르면 스파이더맨은 이제 미국 대통령보다 더 유명해졌대요. 아놀드, 멋진 일인 건 알지만 슈퍼히어로의 주된 임무는 영광을 만끽하는 것이 아닌 정의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위험하다고요. 당신들이 나서야 해요. 뭐 결국 일어나긴 했네요. 웜홀부터 시작하죠. 어디를 꼭 가보고 싶었어요? 호주라고요? 문제없죠. 어서 타요. 웜홀은 4차원의 공간을 통과하는 터널로서 이론적으로 단 몇 초 만에 아놀드를 우주의 그 어떤 지점에도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은 상대적이죠. 아놀드에게는 몇 초밖에 지나지 않아도 지구에서는 수십 년이 지날 수 있죠. 축하해요, 아놀드. 2050년 호주에 도착했어요. 좀 불편하죠? 그리고 움직여야 한다면 어떻게 하죠? 바로 양자 순간 이동이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의 몸은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각 세포는 100조 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죠. 각 원자에는 미세한 입자들이 있어요. 양자는 아주 먼 거리를 순간 이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양자 순간 이동 장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죠? 오, 이게 누구예요? 릭과 모티네요. 아놀드, 받아봐요. 이들의 도움을 받아 우주 어떤 곳에도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평행 세계도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 순간 이동 장치가 준비되면 안으로 들어가요. 혼자만 타야 해요. 잘 가요, 아놀드. 양자 순간 이동을 하면 원래의 몸은 죽게 되고 목적지에서 복제된 몸이 만들어지죠. 아놀드는 아쉬울 게 없죠. 와, 말했잖아요. 부스 안에 들어갈 때 혼자여야 한다고. 함부로 손대지 말아요.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전갈의 DNA와 혼합된 아놀드의 DNA가 인공위성을 통해 전달되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전갈인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C137 차원 세계를 파괴했어요, 아놀드. 릭과 모티는 돌연변이가 없는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기회는 2번뿐이에요. 아놀드가 이 세계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보지 않는 게 낫겠어요. 어서 호주로 돌아가죠. 다행히도 아놀드의 양성 데이터를 저장해두어서 아놀드의 쓸모없는 몸을 복구시킬 수 있어요. 2018년 아놀드의 집이 있는 방향으로 웜홀 속을 기어가죠. 그리고 몸의 청사진도 잊지 말아요. 이제 인류가 2050년에 순간이동 장치를 어떻게 만들지 알겠죠?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중요한 경기의 결과가 당신에게 달린 것 같은데요. 이제 당신은 축구 스타 호날두예요. 흔한 착각이에요. 여긴 브라질 선수 호나우두지만 당신은 골든볼을 5번이나 가진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포르투갈 선수랍니다. 슛을 날려요. 기대 이하네요. 하남 팬들에게서 멀어지는 게 좋을 거예요. 다행히도 하남 팬들이 얼마나 많던 당신의 대저택에 숨으면 될 거예요. 아르날두, 거긴 일하는 사람들의 집이고요. 당신의 맨션은 길을 더 올라가야 해요. 이런 큰 집은 보통 집사가 관리를 해요. 그 외에 헬스장, 수영장, 당구장, 스파, 그리고 어떤 기자도 따라올 수 없는 2개의 비밀의 문도 보이네요. 아르날두 어디 있어요? 오, 알겠다. 호날두의 체지방률은 7%라는 거 알고 있나요? 35살이지만 검사 결과에 따르면 23살의 몸을 가지고 있다고 나왔어요. 호날두는 하루에 3000칼로리를 섭취하고 그걸 6번으로 나눠 먹어요. 당신도 그렇죠? 하지만 움직이긴 하나요? 모든 게 이렇게 쉬울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죠? 호날두의 유명세는 따라갈 수 없어요. 2억 5천만의 팔로워는 유럽의 34%, 아니면 미국의 76%나 되는 숫자라고요. 그리고 직접 모두를 만날 수 없으니 많이들 인터넷을 사용할 거예요. 이번에도 실패를 한 걸까요? 자기 집에서도 도망을 쳐야 할 것 같네요. 멍청이. 네, 당신의 차고예요. 700만 불이 넘는 맥라렌 세나, 롤스로이스 팬텀, 부가티 시론과 베이론, 페라리 599가 보이네요. 침 속에 빠지지 않길 바래요. 아니면 이때 럭셔리한 600만 달러의 2m 요트를 사용해볼까요? 그래요. 이번에도 피해갈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아놀드, 조심해요.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신사숙녀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무료로 달 여행을 떠나게 될 행운의 여행자는 2871번입니다. 여기 운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아놀드예요. 지구에서 달까지의 평균 거리는 38만 4,467km이고 달은 매년 3.5cm씩 멀어집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달 표면을 밟은 사람은 단 12명이라서 당신은 13번째가 될 거예요. 네, 운이 좋은 숫자는 아니지만 상상해봐요. 달에 당신 혼자 서 있는걸요. 네, 여긴 마이애미가 아니라 온도는 섭씨 영하 173도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지구보다 200배 더 높은 방사선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복은 꼭 착용하세요. 하지만 관광객으로서 호텔에 체크인을 할 수 있어요. 건설 예정은 2025년이긴 하지만요. 그럼 한번 둘러볼까요? 우주 비행사들이 남겨둔 멋진 기계들이 남아있네요. 아놀드, 루나 로버에 타서 엔진을 켜고 운전해봐요. 믿거나 말거나 달에도 바다가 있어요. 하지만 물이 아닌 굳어진 라바로 되어 있죠. 아놀드, 그쪽이 아니에요. 브레이크를 밟아요. 축하해요, 아놀드. 방금 중국산 U2 로버를 망가뜨렸어요. 우주복도 망가졌네요. 안 돼. 휴스턴, 문제가 생겼어요. 걱정 마세요, 아놀드. 도움이 올 거예요. 네, 한 3일 정도 걸릴 거긴 하지만요. 산소를 잘 나눠 써보세요. 행운을 빌어요, 아놀드. 좋은 소식이에요. 살았네요. 하지만 손가락을 잃었어요. 아놀드, 당신은 진정한 영웅이에요. 그래서 나사가 화성행 티켓도 준비했대요. 그게 왜 필요한 거죠? 현실에서 마인크래프트를 만들 거라고요? 어렵지 않아요. 마인크래프트가 테트리스 다음으로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이 팔린 게임인 걸 아시나요? 그리고 첫 번째 버전은 6일 만에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뭐가 나은가요? 마인크래프트 아니면 현실.
삶이 너무 힘들 때 쉬운 모드로 설정할 수 있다면 좋긴 하겠네요. 여기선 무서운 거나 배고픔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재미도 같이 사라졌네요. 서바이벌 모드를 실행해봐요. 현실 세계와 같아요. 음식을 찾고 집을 짓고 보호를 하면서 경험치를 쌓아야 하죠. 당연히 게임에서 하는 게 훨씬 쉬워요. 픽셀 도끼로 공중에 떠있는 나무도 자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돌도 단 몇 초 만에 제거할 수 있죠. 하루는 고작 20분 만에 흐르고요. 그리고 당신의 픽셀 얼굴도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어요. 음식을 원하는 만큼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니 이건 대단해요. 어떤 계절에도 편안하게 있을 수 있고 옷도 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통 대신 선인장을 사용하면 어떤 물건도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지루할 땐 양의 이름을 바꿔주면 여러 색으로 화려하게 빛날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길거리에도 양이 돌아다녀요. 마인크래프트라는 걸 잊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갈까요? 아 맞다. 집을 빼앗기거나 부서지는 건 일상인 걸 말 안 했네요. 게임은 끝난 것 같아요. 현실로 돌아온 걸 환영해요. 우리 친구 아놀드. 이 집은 아무도 건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게임을 하는 동안 진짜 도둑이 들어왔었네요. 그럼 안녕 아놀드. 아놀드를 만나보세요. 우주에 왔어요. 어몽어스 파티를 하고 있죠. 어몽어스는 5억 명의 플레이어들이 즐기는 인기 있는 게임이에요. 역사상 이렇게 플레이어 수가 많은 게임은 처음입니다. 플레이어 97%는 무료 모바일 버전을 사용하지만 수익 대부분은 유료 PC 버전에서 생성된답니다. 물론 우리는 무료 버전을 이용하고 있죠. 무료라면 저도 하죠. 갈색을 선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갈색은 쫓겨날 활력이 65%나 낮거든요. 투표할 때 90% 이상 까만색만이 쫓겨나곤 하죠. 물론 아놀드의 색깔이죠. 게임을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재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언제든 죽임을 당할 수 벌써 누군가 죽었네요. 괜찮아요. 여긴 탐정들이 많으니까 아놀드가 임포스터 아닌 것은 다 알겠죠. 이런 모두 아놀드만 노리고 있네요. 우주로 쫓겨나기 전에 어서 도망가야 해요, 아놀드. 아놀드가 임포스터가 아니란 걸 증명하기 위해선 게임의 미션을 깨야 합니다. 이런, 이쪽엔 벌써 누군가 있네요. 커플을 방해하지 말죠, 우리. 새로운 미션이 있어요. 전기실에서 화재를 진압해야 합니다. 성공했나요? 아놀드를 믿는군요. 자, 어서요. 이 플레이어를 도와주죠. 소화기가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누군가 아놀드에게 누명을 씌우는 게 분명해요. 게다가 통계에 따르면 전기실과 관리실이 가장 위험한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놀드가 정말 임포스터라면 엔진을 폭파하고 이기면 되겠죠? 안 되잖아요. 멋져요, 아놀드. 임포스터가 아니에요. 축하해요. 하지만 조심. 딱 걸렸다. 정말 재밌었지만 우린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만 하겠죠? 아놀드가 확실히 임포스터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 진짜 임포스터를 찾아야겠죠? 임포스터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 수 있다고요. 아놀드가 배운 교훈이에요. 아놀드, 어몽어스의 친구란 존재하지 않아요. 아니산 콘니치와. 코스프레 세계에도 스타가 존재해요. 이 여자는 이나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50만이에요. 그리고 시간당 32불을 번다고 하네요. 1년에 27만 8천 불이에요. 잠깐, 어디 간 거죠? 저기에요. 아놀드, 도망치게 두지 마세요. 우와, 세이코 시도리. 전 스카이 스쿼드 대장이네요. 어린 시절 청군에 입대해서 사신, 흡혈귀, 해적과 걸즈앤 판처로부터 조국을 지켰어요. 그의 친구들이 모두 그에게서 등을 돌렸을 때 그는 그의 내면에 어둠과 함께 홀로 남았었죠. 아놀드, 지금 가장 유명한 애니메이션 장르인 소년에 있어요. 소년 만화는 바닥에서 시작해서 정상에 도달해 마침내 상대를 물리치는 영웅의 이야기죠. 당신은 더 강해지고 그의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 열심히 훈련해야 합니다. 전진만 가능하고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문화도요. 주인공의 중요한 시기거든요.
네, 말하는 걸 잊었네요. 여기선 모든 여자들이 완벽해요. 일부 남성은 진짜 자신의 상대와 애니메이션을 비교하곤 했는데 종종 이 경쟁에서 와이프가 이기기도 했어요. 상상의 아내가요. 아놀드, 당신은 여기 오기 위해 태어난 것 같네요. 이런 유토피아는 메카와 괴수 장르의 건담만이 막을 수 있어요.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 먼저 만화가 그려져야 해요. 만화책과 똑같고 반대로 읽을 뿐이죠. 일본에선 화장지보다 만화를 인쇄한 종이가 더 많대요. 애니메이션은 값싼 애니메이션에서부터 번성하는 산업으로 성장했어요. 기다려요. 그 두 명은 당신의 이복자매예요. 하지만 어떤 장르에서는 허락되기도 하니까요. 저기 있네요. 이 결투를 위해 준비한 거예요. 방카이를 해방하고 분노를 낭비하지 마세요. 하지메, 건국 거인의 힘을 활용하고 당신의 리아수를 제어해요. 세이코 시도리는 약해요. 남아있는 건 어둠뿐이고 당신은 우정이 준 빛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뭘 위한 건지 잘 기억하고 아무도 당신을 넘어뜨리게 하지 말아요. 커다란 킹콩과 고질라가 싸우고 있습니다. 잘 잤어요, 아놀드? 자, 오늘은 뭐 할 거죠? 오늘의 할 일은 죽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무섭죠, 아놀드? 하지만 이게 다 거짓이라면요. 킹콩과 고질라는 지구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몰랐을걸요? 왜냐고요? 지금까지 지구에서 가장 컸던 사람은 로버트 펄신 와들러였어요. 로버트의 키는 2.72m였고 22년밖에 살지 못했죠. 로버트는 거인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었죠. 이 병에 걸리면 뇌에서 과다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표준 키와 몸무게가 확립되었고 그 표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는 질병으로 여겨지게 된 거죠. 보통 사람들처럼 5리터의 피가 아닌 15리터의 피를 순환시켜야 하는 심장에 무리가 많이 가겠죠. 우리의 심장은 그렇게 격렬한 역학을 견딜 수 없거든요. 그럼 지구에 살고 있는 고래 같은 거대한 생물들은 어떻게 사냐고요? 자, 그것도 쉽게 설명될 수 있죠. 물의 밀도는 공기의 밀도보다 높고 사람 몸의 밀도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바로 그래서 우리의 몸은 소금물에 떠일 수 있는 거죠. 즉 서식지 자체가 거기에 사는 생물의 무게를 지탱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5천만 년 전 고래의 조상은 말굽이 달린 개같이 생겼답니다. 고질라와 킹콩이 지구에서 살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친구 중력 덕분이죠. 하지만 고릴라와 킹콩이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중력을 꺼볼까요? 지구에 고정되지 않은 것들은 모두 우주로 날아갈 거예요. 사람들도 포함되겠죠. 중력이 없다면 금세 알 수 없는 먼 곳으로 날아갈 거예요. 운이 좋다면 집안에서 조금 더 살아남을 수도 있겠지만 집도 나중에는 위로 날아가 버리겠죠. 결국엔 우리의 지구는 산산조각이 날 거예요. 그러니 지구를 멸망시키고 싶다면 고질라와 킹콩의 싸움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중력을 꺼버리면 되죠. 그게 뭐예요? 계약서? 벌써 캐스팅이라도 된 건가요? 충분히 읽어봐요, 아놀드. 사인하기 전에 신중해야 해요. 귀 사이에 그 큰 공간이면 렌트로 큰 돈을 벌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빨간 머리카락 속에 이런 큰 공간이 있다니. 할아버지의 오래된 오토바이도 들어가겠네요. 아놀드, 그 배역을 위해선 살을 3배는 찌워야 할 거예요. 배우들은 배역에 최대한 가까이 맞추기 위해 짧은 시간에 살을 찌우고 빼곤 해요. 2008년에서 2013년 사이 크리스찬 베일은 살을 9번이나 빼야 했대요. 30kg 정도를 찌운 적도 있고요. 66파운드라니. 살을 빨리 찌우기 위해선 큰 접시를 활용해요. 이러면 많은 양도 적어 보일 수 있어요. 간식도 늘리고요. 말린 과일, 견과류, 땅콩버터 샌드위치, 디저트도 잊지 마세요.
아놀드, 생각보다 소질이 있는데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이제 곧 주연 배우를 맡을 수 있겠네요. 스타가 될 수도 있어요. 잠깐, 이래서 살을 찌운 거라고요? 휴, 아놀드. 큰 노력에 비해 결과가 너무 초라해요. 집으로 갈 차비도 못 받았잖아요. 그냥 걸어가기로 한 건가요? 잠깐, 아놀드, 괜찮은 거죠? 갑자기 늘어난 무게로 뼈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체질량 지수를 계산해봐요. 152cm에 93kg면 BMI가 40 이상입니다. 클래스 3 비만이요, 아놀드. 심각하게 도움이 필요하네요. 여기요,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제 친구가 특별한 곳으로 데려갈 거예요. 여기선 몇 분 만에 필요 없는 지방이 전부 빠지죠. 좋아 보이네요. 안 돼. 흘러내리는 피부가 다음부터 결정을 잘하게라도 만들어 주겠죠? 빠진 지방에 대해서는 암시장 일부 화장품 회사는 1kg에 최대 15,000달러를 기꺼이 지불한다고 해요. 그래요, 아놀드. 일단 집으로 가요. TV를 켜고 원래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방송할 겁니다. 그만 꾸물거리고 방송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요. 성공했어요. 시청자분들께 안부 좀 전해줘요. 아니, 어디 가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잠깐. 설마 방송은 끄고 볼 일을 받겠죠? 이제 끝났어요. 잠깐.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것 좀 봐요, 아놀드.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콘텐츠를 찾아냈어요. 에미넴, 퓨디파이, T-시리즈보다도 구독자 수가 더 많아요. 믿어져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린 이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후! 온갖 명품 브랜드들이 자기들 상품을 광고해달라고 부탁해오는군요. 연예인들도 당신과 콜라보레이션을 하려고 줄을 섰어요. 하지만 롤리타가 당신을 인스타에 팔로우했는데 이 다른 연예인들이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다 아놀드가 2시간 전에 낸 솔로 앨범 때문인 게 분명해요. 벌써 에드 시런과 빌리 아일리시를 제치고 1위를 하고 있어요. 아놀드, 지금이 당신 인생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새해 노래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성대에 무리가 간 것 같은데요. 아니, T-시리즈에 나오는 배우들이잖아요. 이 인도인 테마 정말 괜찮은데요. 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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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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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차. 지금 무슨 일이죠? 아놀드는 유명인이라고요. 채널 보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이게 다 T-시리즈 때문이에요. 아놀드,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삶은 원래 불공평하다는 걸 몰랐나요? 그리고 이 세상에 당신을 필요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아니면 아무도 없을지도요. 그래도 하루 만에 구독자 1억 명이 없어지는 건 제 기준으로도 잔인하긴 하네요. 오늘은 아놀드의 방학 첫날입니다.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을 딱하게 여겨달라거나 아놀드를 그만 좀 괴롭히라는 코멘트는 사양하겠습니다. 이름 없는 누군가가 아놀드에게 호숫가에 무료 바캉스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정말 좋은 곳이네요. 하지만 어디서 많이 본 곳 같습니다. 세상에나 제이슨 부이스입니다. 제이슨은 210cm의 키가 넘는 잔혹한 걸 좋아하는 미치광이입니다. 도망치려고 한다거나 숨는 건 소용없습니다. 피해자의 등 뒤에 소리 없이 나타나기로 유명한 인물이거든요. 공격은 최선의 방어수단입니다. 덫을 놓으세요. 벼락을 맞은 제이슨은 이제 그 어떤 공격에도 끄떡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전기톱 앞에는 별 수 없을 겁니다. 세상에, 수류탄을 가진 원숭이 꼴이군요. 도무지 믿고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 트위스트입니다. 제이슨은 아놀드가 자신의 손에 죽는 모습을 꼭 보고 싶었을 겁니다. 지금은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제이슨은 항상 부활하니 어서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죽일 수 없다면 제이슨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리를 콘크리트 속에 굳히면 아놀드를 따라가지 못하겠죠.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굳는데 몇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유일한 방법은 제이슨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움직일 때마다 데미지를 주는 겁니다. 이제 끝까지 함께 갑니다. 무릎을 겨냥해요, 아놀드. 데미지가 더 크고 낫는데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겁니다. 무슨 일이죠? 이해가 안 됩니다. 아놀드, 내가 너의 아버지다. 까지 흥미로운 정보를 살펴볼까요? 아놀드의 새 친구들이 즐기길 바랄게요. 친구들을 더 잘 알아보기로 해요. 늑대 인간은 라이칸스로프라고 불리며 고대 그리스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이 용어의 저자는 2500년 전의 역사가인 헤로도투스로 스키티아를 묘사할 때 즉시 늑대로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언급했습니다. 뱀파이어라는 단어는 1734년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아놀드, 살아있는 거예요? 행복해요. 하지만 잠깐, 목에 그건 뭐예요? 아니, 말도 안 돼. 실제로 뱀파이어와 늑대인간에게 동시에 물린 최초의 사람이 되었어요. 어떤 모습일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아놀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내는 동안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1999년에 미국인 907명은 보름달에 갑자기 늑대인간으로 변하는 경우에 대비해 스스로 보험에 들었다고 해요. 아놀드, 그 모습은 발견되기 쉽잖아요. 변장에 더 신경을 쓰세요. 그리고 중세시대에 빨간 머리는 뱀파이어로 여겨졌다고요. 오, 프랭키가 벌써 친구 추가를 했네요. 멋져요. 그도 당신과 비슷하게 여러 가지로 조합이 되어 있으니까요. 뱀파이어와 늑대인간 사이에 있는 고대의 적개심은 누구나 알지만 한 몸에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될 줄이야. 오, 배가 고픈 건가요? 2인분의 음식이 필요해요. 가세요. 찾아봐요. 완벽하네요. 맛있게 드세요. 잠깐, 아놀드? 어디 있어요? 그럼 그렇죠. 야생의 부름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사용한 후엔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세요. 뱀파이어인데 그렇게 행동할 거면 차라리 채식주의자라고 붙이는 게 좋겠어요. 오, 말하는 걸 잊었네요. 이중생물은 이중사냥이 따라요. 이제 공통된 적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싸우는 건 그만두세요. 그건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물론 마늘은 치명적이고요. 조심해요. 당신이 처음이 아니에요. 16세기의 프랑스 의회는 변신술사를 근절하는 법을 통과시켰죠. 그 결과 1520년부터 1630년까지 프랑스에서는 늑대인간으로 추정되는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해당했습니다. 살았네요, 아놀드. 그린피스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금 증상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저런 우울함, 자신감 부족, 피로. 정말 우울증이 생긴 건가요? 정신과 의사라도 봐야 할까봐요. 제발 자가진단과 자가치료는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우와, 다양한 항우울제. 장담하는데 설명서도 절대 읽지 않을 거예요. 제 말이 맞죠? 좋아요. 프로작 2팩, 셀렉사 75정, 졸로프트 5팩, 렉사프로 반병,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색상과 진정제 시럽이네요. 이것들은 반드시 우울증을 치료하지도 않고 일단 약을 모으기 시작하면 끊기 어려워요. 정말 걱정되는 건 3환계 항우울제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잘 알고 있죠. 조만간 그 쓰레기까지 사용할 거라는 걸요. 휴, 또 시작이네. 이번엔 뭘 먹었나요? MAO 억제제는 진전 선망으로 이어질 수 있고 환각을 일으킬 수 있어요. 현기증, 떨림, 발작,
모두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에 의해 발생하죠. 지금 경험하는 행복감과 즐거움은 3만 개의 항우울제에서 나옵니다. 그나저나 지금 8시간째 먹지 않은 걸 알고 있나요? 모델은 때때로 배고픔을 느끼지 않기 위해 항우울제를 복용해요. 항우울제를 복용한 뒤 꿈은 더 가깝고 가시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놀드, 전부 꿈이었나요? 아니면 현실이었나요? 지금은요? 더 이상 자가 치료를 원하지 않는 거죠? 기다려요. 아놀드, 뭐해요? 알약을 변기에 버리면 안 돼요. 정신 차려요. 항우울제가 하수구에 들어가면서 물고기가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토비가 피라냐인 건 기억하죠? 플루옥세틴이 물에 들어가면 물고기는 개성을 잃고 그 효과는 다음 세대까지 보존됩니다. 휴, 아놀드, 수의사에게라도 가보세요. 스스로 진단하고 처방하면 어떻게 되는지 벌써 잊었나요? 피라냐가 드디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것 같아요.